회원 52조 1항에 봉사자와 함께 일하고 형제적 정신으로 봉사자의 고유 임무를 수행을 돕는다. 평의나 총의가 부여한 기능을 행사한다. 봉사자가 의제 중이거나 잠정적 장애에 빠졌을 때 그의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봉사의 직무 공백 시 봉사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 법적인 용어를 살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부봉사자와 봉사자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봉사자가 부봉사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따로따로 놀아. 그런데 어떤 때는 긴밀하게 두 분이 부봉사와 봉사자가 만약 공백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하려면 이 소통돼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부봉사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것은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봉사자는 그렇다고 해서 회장한테 막 왜 이런 얘기 안 해주냐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회장이 먼저 얘기를 해줘야 알지. 그래서 부봉사자와의 업무와 관련된 이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총회나 평의에서 부여한 직무, 지금 대부분의 부봉사자들이 출결 관리하고 회원 관리 도와주고 또 평지위에서 뭐 선정자가 생겼을 때 연도나 뭐 이런 걸 주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어떨 때 성지순례 같은 거 갈 때도 이렇게 부봉사자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되게 지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큰 행사에 참여할 때도 봉사자뿐만 아니라 부봉사자도 거기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회원 관리하는 데 부봉사자 역할이 무슨 중요합니다. 출결 관리뿐만 아니라 이게 습관적으로 장기 결석자들, 습관적으로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소식지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부봉사자가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봉사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회장과 평의원 간의 중간에 서서 일하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떤 때는 회장과 평의가 대립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회장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평의원들은 반대해. 그럴 때 중재 역할을 부의장이 그간에 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에서는 연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연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평상시에는 봉사자와들 함께하고 봉사자의 고유 임무를 이렇게 도와주고 유고가 생겼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부봉사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하는 것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회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 부봉사는 난 책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일도 많고 이름만 걸어놓는 부의장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일을 안 줘서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책임 피하는 거예요. 회장과 평의원과의 연결 통로로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역할이 요구됩니다. 회장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말없이 메워가야 된다. 이 말없이가 참 중요합니다. 소리 내고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것도 못해. 부의장의 역할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으로 회장의 직무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평의원들과의 친교와 유대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친목을 도모하고 2차 주의도 필요해요. 평의가 안정을 찾게 하는데 큰 역할이 요구되는 게 부의장 역할입니다. 회장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서 공동 책임을 이뤄나가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회장에게만 다 이름하고 자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없어야 돼요. 회장이나 다른 평의원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장과 함께 확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은 회장이 져야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하는 실무자로서 회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출석만 부르는 게 아니라 출석을 부르다가 장기적으로 안 나온 회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전화나 카톡이나 소식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내고 근황을 묻고 잘 지내는지를 묻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단절됐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여러분들 부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우면 전화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들과 연결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기와 함께 회원들의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회의장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서기를 도와야 됩니다. 사실 서기가 하는 역할이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좀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불성실한 회원 관리를 하는 거라든가, 원래 결석하는 사람들, 장기 결석자, 그 다음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입원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되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되게 구역장 회의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어느 구역에 누가 요즘 뭐 입원해서 수술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공지사항 형제회 전체에 알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와 함께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서기 직무와 관련돼서 봅시다. 서기 임무는 행정 업무, 회원 관리 업무, 홍보 업무가 있다고 여기 적어놨는데, 행정 업무, 비치해야 될 서류와 기록 서류, 단위형제에 비치해야 될 서류가 있죠. 평의회의로 설립 문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문서와 관련된 업무, 각종 회의로 기록과 보호 등 회의. 아까 종신서약 회원 관리는 이런 면에 부의장님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전입, 전출이야 서기가 하겠지만 회원의 출결 관리, 잠정적, 결정적 처분, 특별 배려 회원들 돌보는 일, 불성실한 회원들 만나고 하는 일들, 이런 것을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회원 전사나 실무, 인트라넷,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하면서 인터넷 사용 설명서 봐가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좀 지나가고요. 자, 서기 임무와 역할. 형제와 평의인 업무를 기록하고 관계자들의 공문을 발송한다. 입회, 서약, 사망, 탈취, 전출을 명기하고 공문서나 기록부를 대신 보존한다. 각종 형제의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필요하다면 대중매체로 홍보한다. 그 뒤에는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서기 업무를 좀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서기가 통상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 평의회의록, 회원 변동사항, 전입, 전출, 선정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문서 수신 발신. 이건 그 자료집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의 자료집, 뭐 행사 자료, 뭐 전례 자료, 뭐 등등의 여러 자료집. 그 다음에 평회사 월보, 단위 형제의 소식지. 그 다음에 입회나 서약식, 양성이 새로 시작될 때 서기가 해야 될 일. 회원카드 작성 및 기록. 요즘에 회원카드는 없어졌죠? 네.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회원카드는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거 보관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 안에는 회원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회원카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입회자 때 새로운 카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요즘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사진 첨부하고, 유기서약자, 서약명부, 종신서약자, 서약명부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요즘엔 유기서약증, 종신서약증 이런 건 없어졌죠? 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명부 작성, 지원자 명부, 입회자 명부, 유기서약자 명부, 정회원 명부, 전회원 명부, 구역별 명부, 이런 것은 형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명부는 다 필요한 것들이고 되게.
또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해야 할 것, 선정자 카드, 명부 이런 것들, 노환자, 특별배려회원 카드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잠정적 처분자, 탈퇴자, 결정적 처분자 이런 것들 정리하고 어떨 때 상급형제 보고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청의와 정기청의 보고서 작성할 때 선거청의 보고서는 3년간을 갖다가 취합해서 하는 보고서죠. 정기청의 보고서는 1년에서 12달 동안 하는 보고서예요. 다른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취합해서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만든다. 그리고 상급형제 한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서기와 혼자하기 어렵고 차기 서기를 염두에 둔 다음에 형제회에서는 이 서기 보조자를 하나 둬가지고 뭐 평일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서기를 돕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 직무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서기 선출할 때 여러분도 애먹지 않아요? 그러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기를 한 번 했던 평의원들은 두고 봐. 나 다시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형제의 비취 서류와 기록서류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쭉 넘어가서요. 회원 관리, 형제회 회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 어려움에 꼬리는 회원들의 정체성과 소속감 부족, 서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소 개발에서부터 초기 양성자, 영속적 양성까지 단계적인 양성 과정에서도 양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자, 여러분들이 지원자부터 종신서약 전까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소 식별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지원기만 성소 식별기간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종신서약 하기 전까지는 다 성소 식별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소를 식별할 때 염두에 둘 것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해먹는 형태로 봤어요. 종신서약까지 시켰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제명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겨나서, 그리고 무리를 일으켜갖고 형제에 큰 상처를 입은 경우를 봤습니다. 성소 식별을 잘해야 돼요. 이 성소 식별할 때 어떤 때는 보면 회장이 성소자를 데려왔을 때 그 성소자가 여러 가지 의무 이행이나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해. 형제에서는 서약을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회장이 자꾸 압력을 행사해요. 서약 시키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이 영속적 양성계에 있는 이미 서약한 사람들은 형제의 양성에 관련돼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구역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발견된 어떤 이야기들 하나는 새로운 지원자가 자기 구역에 왔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구역 모임에 가려고 어떤 회원한테 가서 구역 모임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야, 안 가도 돼. 아니 이미 서약한 사람 입에서 안 가도 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지원자가 그런 것보다 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구역 모임 안 왔다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서약을 하신 분들은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이제 특별 배려 회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 의무금 수납 문제가 커요. 의무금 안 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어려움에 있어서 회비 낼 여력조차도 없는 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가 돼가지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나이는 많고 이랬을 때
이런 분에 대한 회계 의무는 면제를 평의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중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서기는 부의정과 협력해서 장기 결석자, 불성실한 회원, 이런 특별 배려 회원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평제회에 알리고 차기 사업 계획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 전출 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잠정적 처분과 결정적 처분, 여기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하게 쉽지 않은 경우인데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잠정적 처분에는 본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잠정적 회의와 형제회에서 벌을 주는 자격정지 처분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종신서약제에게 해당된다. 자, 잠정적 처분은 기한부죠. 잠정적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처리 방법이 진행되냐면, 자발적 잠정적 회의는 본인의 요청인 경우는 본인의 요청 성소식별 평의 검토 평의 결정 장부의 기록 공지 잠정적 회의 수락서 발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요즘에는 이 형제회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형제회에서 본인에게 아예 자발적 회의 그걸 가지고 가서 서명하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요. 왜? 형제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어. 앞으로도 없고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회원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생각을 안 하니까 형제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자발적 잠정적 회의대로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격정지 처분은 처벌 성격이 강해요. 뭔가 크게 형제에 덜을 끼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대화를 하고 평의의 비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왜 비밀 투표를 해야 될까요?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이 다 노출되면 그 심각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본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비밀 투표를 붙이는데, 형제회의 서약을 받아들일 때도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처벌인 성격의 경우에는 형제와 대화를 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형제의 비밀 투표를 결정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자격정지 처분 통보서를 본인에게 보내는 잠정적 처분자, 잠정적 퇴위자가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복귀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제2패를 신청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간이 형제 평의에서 결정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공지하면 됩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는데 자격정지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어느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시켜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기간이 지나서 복귀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 평의에서는 그 본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회장님이 본인 대화를 먼저 하고 문제가 자격 정지를 시켰을 때의 문제가 해소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시간이 지나서 요청을 한다 해도 그 기한이 지나서 요청한다 해도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국제평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형제회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 무기한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아셨죠? 본인이 요청을 한다 해도 평의에서 무기한으로 그냥 보류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의 관건은 그 자격정지 그 당시의 문제가 해소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잠정적 자발적 퇴위나 자격정지 처분은 이 기록부에 명기해야 되고 형제에 속해 있으면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요. 모든 회합이나 활동에서 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회에 출결 관리할 때 이분들은 아예 빼야 돼요.
이 57조, 회원 57조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얘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국제법률위원회 답변까지 거기 다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결정적 처분이 가능한 범인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국제법규규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행방불명죄나 무단 장기 결석죄의 경우 결정적 처분을 할 수 없다.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됐고, 이들에 대해서는 형제적 대화를 한 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특별 배려 회원 2001년 회원에는 특별 배려 회원이라는 회원이 없다. 회원 53조 3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회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단위 형제회에 입적되어 형제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제소프란스코 회에 소속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이다. 국가 규정의 지침에 따라 건강이나 또는 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을 위해서 형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도를 강구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 배려 회원은 이제 연로한 회원들도 될 수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형제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직업상,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본당 신부님이 어떤 식복당하는 분이 재판님이 계셨는데, 형제 원래가 다 겹쳐가지고 나올 수 없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좀 특별 배려회원으로 어느 기간 동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 장기 위축자들,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요청을 해야 하는데, 형제회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형제회에 나갈 수 없으니 특별 배려 회원으로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평회에는 의견을 해야 됩니다. 자, 불성실한 회원의 차림. 형제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회원의 관리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게 심각해졌어요. 아예 이렇다 저렇다 연락도 없고 연락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런 회원들 전체 회원들에게 형제회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퍼뜨린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회원끼리 불화로 그럴 수도 있고, 회원끼리 경제적 다툼으로 그럴 수도 있고, 봉사자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형제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인 책임은 본인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 생활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권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성당에 안 나가. 우리 회원들도 우리 어떤 봉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유로 형제에 안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양심은 어떤가요? 불성실한 회원의 관리의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가능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출석 관리, 회비 관리가 정확히 되어야 한다. 매년 연말에 정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불성실한 회원으로 어떤 회원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됐을 때, 그 불성실한 회원이 그런 불성실한 회원에게 처음부터 그냥 불성실한 회원으로 그냥 당신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통보를 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내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경고장이라고 하면 좀 심각하니까 안내장이. 회원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형제회에 결석을 했고, 언제부터 회비를 안 냈고,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차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라고 안내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잠정적 처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인트라넷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쭉 지나가고요. 그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고요. 자, 형제 보관 문서 분류표. 이건 서기가 잘 확인해서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기가 이제 이런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이 청원서, 그다음에 수납서, 뭐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해당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직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고요. 회비와 의무금, 입회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은 가족의 정신으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형제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의무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의무금을 책정하는 방법, 수납 방법 이런 것들은 평의에서 논의를 해서 회계가 그 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의무금 액수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형제에 내는 의무금이 이 10,000원 미만인 사람, 5,000원 미만인 사람,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기에는 많이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게 많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내게 돼 있는데 자기 형편이 좋은 사람도 똑같이 얼마만 그냥 그것만 내. 여러분 양심을 좀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낼 때 제가 참 여기 인천지구 연구할 때 참 특이하고 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형제회원이 회갑을 맞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 회갑 때 쓰라고 뭐 회갑 잔치를 해주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야 이거 나 회갑 잔치 안 해도 되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300 몇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그때 연구하면서 각 단위 형제마다 이 복지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처음엔 어떻게 했느냐, 그 돈으로 그해 성탄 때 이 특별 배려 회원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그 단위 형제 이런 사람들을 다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떡국, 떡, 고기, 과일 다 이만큼씩 싸가지고 다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다리 형제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돕는 아주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상생활 하면서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감사할 일이 생겨났을 때 이런 것들을 형제에 이렇게 좀 내놓음으로써 형제가 풍요로워지고 굉장히 참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금에 너무 인색한 것이 우리 재소프란시스 회원들 같아요. 정성껏 내야 되는데 정성껏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회계 원칙, 원모, 회계 업무 관리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무금을 잘 수납하고 형제의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 수입과 지출을 원활히 하고 정확히 해내는 것이 회계의 주요 임무예요. 그리고 특별 지출 한도가 넘을 때는 평의를 알려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평의에서 그걸 인지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지금은 뭐 개정 과목이 단위 형제마다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별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첫 평의에서 결정되는 내용들 많이 있었죠? 네. 연봉비가 얼마고 경제사들 얼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회계가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회계가 지출하는 그것이 요즘에 여러분 전표 처리하라고 하는 전표 처리 하나요?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전표 처리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하면 좋기는 한데 정확하고 좋긴 한데 왜 다른 방법으로도 그것이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꼭 전표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정에 맞게 어떨 때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으면 평의에서 우리 이렇게 또 상급 형제에서 방문 가도 왜 전표 처리 안 했냐 막 또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존중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 통장과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현금 출납금이 정확히 되어 있고 각 회원들, 평의원들 다 사인까지 했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또 다른 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가 이렇게 있을까? 그리고 이 삼각형제 지구평의에서 현대적 망가질 때 이런 것까지 이거 트집 잡지 마세요. 사실은 이게 이것 가지고 전부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부담을 줘서 현대 회계들이 고정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살림살이하게 뭣도 해야 되는데 뭐 지출하려면 회장 사인 받아야 돼. 부의장 사인 받아야 돼. 그 전부 처리 다 해갖고 언제 누가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부담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 원장 기록 잘하고 형제회 원래 평의 때 보고 잘하고 형제회 보고 받을 때 평의에서 보고 받을 때 통장과 지출한 것들을 다 확인 받잖아요. 대조해서 틀림없이 확인되면 그걸로 믿어야지. 그 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형제 평연들 사인 받았으면 그걸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봐야지. 여기 물품 관리, 부동산 관리, 법적인 뭐 재단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회비, 이사 헌금, 자선비, 후원회비, 보서, 선물, 판매금, 찬조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시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형제적 방문 때 회계 부분을 되게 이제 대표자가 가서 확인하고 사인하게 되는데 회계 장부를 비롯해서 뭐 사인, 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서류를 검사합니다. 대개 여기는 단위 형제에서 아니 지구 형제에서 무슨 재단 법인을 꾸려서 뭐 하는 사업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다만 방문한 형제회와 상급 형제회, 방문 받은 형제회와 상급 형제회에서는 이거 전문가까지 말 필요 없이 그 원장하고 통장하고 그것만 보면 그렇게 문제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회, 어떤 지구 형제회에서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집단 사퇴를 하고 또 그 문제가 커져서 그때 국가형제에서 임의로 형제적 방문을 하고 다 그 행정지를 다시 바꿨어요. 왜 그랬느냐? 회장이 이 지구 이 돈을 자기 생생내는 데 썼어. 상급 형제에 누가 오면 그걸로 다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거 기금 운영을 회장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어떤 회장은 이 기금을 자기 개인적 뭔가를 위해 쓰고 나서 보충하고 못해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된 것들이. 그래서 원래 평의 때 이거 회계가 이것만 제대로 보고하고 해주면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제약이 돼서 제가 많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10분만 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양성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자료집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서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소 프란시스칸 우리들의 소명과 성서는 회칙과 회원에 잘 나와 있듯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산청에서 이 양성 담당 연수했었죠? 네. 아마 그때 양성 담당자도 거기서 잘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제의 입회와 양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제의 입적은 지원기, 양성기, 회약을 거쳐 이루어진다. 형제의 입회하면서 이게 시작됩니다. 지원기는 뭐예요? 집중적인 성소식별시기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까 이 4년 동안을 다 식별시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지원기 때는 특별히 그걸 더 강조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입회 때부터 이 프란시스칸 양성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3년간 배우는, 입회 때부터 배우는 과목이 뭐예요? 뭘 배우나요? 예? 뭘 배워요? 3년간? 회칙을 배우는 거예요. 회칙과 회원이 뭐가 다를까요? 회칙은 교황님이 인준한 규범, 제석 프랑스 회원 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담겨 있는 교황님이 인준한 그것이 회칙이고, 회원은 이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회칙을 시대에 맞게 적용한 것이 회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되나요? 회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원에서 따라서 살려다 보니까 또 더 세부적인 것이 요구돼.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 국가 규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자, 그럼 국가 규정에서 단위 형제의 실정을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각 단위 형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세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양성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이시라고. 그리고 양성의 주체는 본인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형제회 평의원들, 회장과 평의, 그 다음에 이미 서약한 회원들, 이분들이 다 책임자들, 그리고 영적 보조자. 그 영적 보조자, 제가 여기 와서 그 준비할 때 영적 보조자와 평의원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얘기할 일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고요.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형제의 양성 담당 평의원의 의무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초기 양성과 영속적 양성을 위한 직무는 형제회의 사활에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초기 양성에 필요한 양성교사를 확보하여 양성시키는 일과 교사들로 하여금 프란스칸 삶과 정신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필요한 자료들을 챙기고 피정과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마련된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주 교사들과 실질적인 만남과 대화가 요구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어느 교사가 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 원래 때 양성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사가 어떤 사정으로 못 나왔어. 그러면 입대를 즉시 배치할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만 교육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회장님과 평의는 이럴 때 바로, 그래서 보조교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럴 때 그 보조교사가 대행할 수도 있고, 보조교사도 없을 때는 회장님이 즉시 어떤 그런 걸 대치할 만한 어떤 뭘 만들어내야 합니다. 초기 양성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선배 회원들의 표양과 양성교사들과 평의원들의 봉사, 이런 모범이 무지 중요합니다. 보는 게 있어야 배웁니다. 근데 이미 서약한 회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 성소자들은 자연적으로 감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형제에 들어왔다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양성교사들과 평의원들은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양성교사들은 불참한 수강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를 하고 애정어린 보살핌이 실질적인 양성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존중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를 통해 남겨준 영적 유산을 통해서 복음적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난과 자금과 겸손과 형제로 돌봐야 합니다. 교사들은 미리 가르칠 내용을 섭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양성 교사들 교환 작성 하나요? 근데 이 교환 작성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양성 교재, 또 교사들을 위한 그 교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물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데, 제가 연구를 30몇 년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석 프란시스코 이전에
이미 성서적인 어떤 것, 신학적인 어떤 것, 교리적인 어떤 것, 이런 것이 이렇게 좀 갖춰진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길에서 길을 만나 길이 되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건 돈 받고 파는 책이 아니고 제가 써놨는데, 왜 이걸 썼게 됐냐, 이 부실한 기초를 뭔가 좀 보완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뭔가를 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초가 너무 부실해서 양성기에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 사실 지금 현행 나와 있는 양성 교재가 조금 어려워요.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좀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양성에 관한 얘기가 참으로 많은데, 평가 기준, 아까 그 양성자들 평가할 때 평가 기준 마련하는 것, 또 양성 담당이 각 교사들과 그때 그달 양성했던 내용들, 출석률 이런 것들을 월 평일 때마다 보고해야 되고요. 양성 교육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평일 때마다. 그리고 상급 형제에서 마련한 기회들을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되게 이럴 때 상급 형제에서 피정이나 어떤 양성교사 연수나 양성자 학교나 이런 데 갈 때 형제에서 좀 보조를 해주나요? 본인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나요? 보조해야죠. 보조 좀 해줘야 되죠. 네. 왜냐면 시간 내는 것도 그런데 돈까지 내는 가서 박아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지구에서는 특히 각 단위 형제위에 이 양성 교사를 양성하는 양성자 학교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 반 교사들을 담당해서 다음 달 가르칠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 교사들이 거기서 배우고 실질적으로 단위 형제가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단위 형제의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양성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양성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다른 형제나 다른 이런 데서 갖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이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양성 담당자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원자가 왔을 때 지원자 환영식이라는 게 있죠. 내가 이걸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원자 환영식 때는 그분을 소개한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환영식 때 이분 이렇게 안내해서 왔습니다라고 환영식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환영식을 거쳐서 지원기에 들어가는 게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급에서는 새 지원자를 다 모아갖고 피정을 시켜갖고 지원기가 시작되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지원기간의 면제 이런 것들 평의에서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교재들은 뭐 RCC, 그 다음에 콘텐콜로보, 라베르나 이런 게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마칠까 합니다. 예,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도움이 됐나요? 네. 예,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을 허락해주지 못했으니까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우리 지구형제 회장님과 평이 감사드리고요. 특히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교육받은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